현재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러시아 시장 점유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 침공 이후 기존 한국의 점유율이 급격하게 중국 때문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는 현재 러시아 제재에 들어갔으며 많은 제품이 수입이 금지된 이유인데요. 현기차는 러시아를 제외하고 외산 브랜드로는 점유율 1위를 기록하다가 중국에 밀렸습니다. 중국 자동차는 러시아에서 무섭게 치고 올라가 25%의 점유율로 현기차를 밀어낸 것이죠. 특히 러시아에서도 전기차가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시작점이라 현기차 입장에서도 당혹스러운데요. 러시아 내부에서도 현기차를 선호하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에서 플랜 B를 가동하며 수입합니다만 전 세계적인 제재 때문에 아직은 중국산 자동차만 수입하게 된 형국인 것입니다. 핸드폰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러시아에서 1위를 유지하던 삼성이 밀려나 버렸습니다. 새로운 폰의 출하가 중지되면서 중국산 브랜드가 대거 유입되어 점유율 1위가 되었죠. 이 역시 러시아는 삼성폰을 선호해서 병행 수입 법안까지 바꾸면서 한국산 제품을 수입했지만 병행 수입으로 입고되는 양은 지극히 적었기 때문에 중국이 그 수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중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내부가 봉쇄되고 공업 생산률이 떨어지는 등 위기를 맞았으나 러시아에서 이런 기회가 생기자 더욱 공격적인 산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그야말로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중국만 노났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가스나 원유도 마음껏 저렴하게 수입해 축적하고 있으며 한국에 밀리던 러시아 시장에서도 프리패스를 얻어 활개치고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로 한국은 러시아와의 대형 프로젝트에서 뼈아픈 상황이 등장했는데요. 러시아의 야말과 북극 프로젝트 등에서 한국에 쇠빙선을 수주했지만 건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과 현대중공업 등은 연해주의 러시아 조선소에서 배를 거의 다 건조한 상황임에도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부품 수입이 안 되어 일부 배는 출고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관계자는 배를 모두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특수 도료가 들어간 페인트만 칠하면 되는데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칠을 못해 대기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 측에 이런 제품을 수출하면 국제적인 질타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틈을 중국이 파고들면서 대거 러시아의 한국 발주권을 가로채간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일부 선박 회사들은 한국 주문을 취소하고 중국산 쇠빙으로 갈아탈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도 초부가가치 조선업에서 항상 한국에 자리를 내주며 울분을 삼키고 있다가 이러한 기회를 매우 반기고 있는데 선박은 말 그대로 건조 경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형 수주가 많이 등장해 건조 실적이 누적될수록 더 많은 선주가 주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중국에서는 일본 회사까지 합작해서 LNG선 기술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은 초대형 LNG 선박을 건조할 만한 도크조차 없는 상황인데 한국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생각에 중국과 기술을 공유하면서 일본의 조선사들의 합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중국에서는 LNG 선박의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중국 1위 조선사인 코스코를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과 합작하면서 일본과 중국이 동시에 타도 한국을 외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러한 국면에 대해서 LNG 선박은 컨테이너선과 벌크선과는 다른 차원인데 다른 선박들은 큰 기술이 요구되지 않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 아니지만 LNG 운송선박 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주문 시 품질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일본 기술력을 도입하고 프랑스 GTT의 멤브레인 라이센스를 획득해서 한국과 매우 유사한 LNG 운송선을 만들어 한국 시장을 앞질러 보겠다는 의도인 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LNG 운송선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연 기술력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반도체에서 중국이 한국을 따라오기 힘든 것처럼 선박에서도 그러한 초격차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과 비슷한 선박을 만들어만 낸다면 한국도 금세 시장을 잠식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간 문제가 될지 모른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LNG 선박의 중요한 변수는 바로 친환경 규제를 적용했냐는 것입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전세계 선박들이 탄소 중립을 위한 규제를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과거 벙커 CU 등을 사용한 선박들이 오염시키는 대기는 자동차 수십만 대 분량과 맞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박의 항해를 금지시키는 것 등의 각종 규제를 하는 기관이 IMO인 것인데요. 선박 회사들이 IMO 규제를 지키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 항구로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IMO는 2020년부터는 더욱 강화된 규제로 선박들이 친환경 규제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국가들이 보유하고 생산하는 선박들이 이 규제를 지켜내기를 버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인도 같은 경우에는 국제법에 해당하는 IMO를
국내에서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러시아는 2024년까지 IMO를 유예하고 러시아 내에서 움직이는 선박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국제선박 항해 시에는 IMO 룰을 지키겠다고 했고 인도 역시 이런 선언을 했다가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선주들이 발주하는 선박들은 대부분 친환경 선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IMO의 환경 규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당연한 맥락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국은 결정적으로 중국과 차이를 벌릴 각종 개발을 연달아 해내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결국 러시아조차 중국이 아니라 전쟁 이후에 한국 선박을 주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이 전 세계에서 80% 이상의 친환경 선박을 수주하고 있는 선박 중 하나는 이중연료 추진선입니다. 이는 선박계의 하이브리드카로 불리고 있는데 가스와 벙커CU 등을 모두 연료로 사용하되 원형에서만 벙커CU를 사용하고 연안에서는 대부분 가스로 배가 움직이는 형태입니다. 이는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셔틀탱커 등 거의 모든 선박에 적용되는 분야인데 최근 중국에서는 간신히 한 척을 수주했을 정도로 해당 분야에서는 한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수록 전 세계 선박의 친환경 규제는 더욱더 가속화되어 간다는 점입니다. 현재 거센 기후변화로 인해서 유럽이 가뭄의 고통을 더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친환경에 대한 투자는 활성화되며 동시에 관련 수요가 크게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서방 측은 기후변화를 최대 과제로 설정하고 이제 선박 분야의 규제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2030년 무탄소 선박까지 내다보는 시점이기에 한국은 또 다른 선박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때 현대중공업은 친환경 선박의 신개념 돛인 하이로터를 내놓았습니다. 기존 선박에 기둥이 박힌 형태인데 이는 다름 아닌 자연바람을 가속화시키는 원리인데요. 선박 보조 추진 장치인 로터 세일은 선박 갑판에 설치되는 원기둥 형태의 구조물로 바람을 이용해 추진력을 추가 발생시킴으로써 연료 소모량을 절감하여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돛입니다. 전기 모터로 회전하는 로터 세일이 선박 주위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만나면 로터 세일 주변부에 압력 차이가 생겨나고 추진력이 생긴다는 친환경적 원리입니다. 로터 세일은 선박 탑재 시 6에서 8%의 연료 절감과 함께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선주들의 수요에 맞춰서 더욱 강력한 친환경 선박을 내놓을 것이라며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한 걸음 더 앞서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중국과 일본 등이 부가가치 선박에서 친환경 관련 기술을 따라하기 매우 힘든 시점에 한국에서는 이미 관련 분야의 가장 앞선 기술을 선박에 적용하고 곧 제품 수주에 나서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이것을 초월해 2030년경에는 수소, 암모니아 추진 선박 등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2030년에는 아예 무탄소 선박을 예상하고 이를 빅3 조선사들이 앞다퉈 개발 중인 것이죠. 따라서 러시아는 물론이고 다양한 조선업계에서는 이러한 한국 선박의 주문을 선호하게 됩니다. 환경 규제는 점점 강화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딱딱 맞춰내는 한국 선박을 선호하는 것이죠. 돈 아끼려고 친환경 선박을 주문 안 했다가 나중에 그 선박이 운항조차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조선업계에 의하면 2027년까지 대부분의 물량이 예약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 쉽게 갈아타지 못하는 것은 이와 같은 까다로운 친환경 선박 요구도 한몫하고 있으며 한국의 기술력이 그러한 방패막이 되면서 중국, 일본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어가는 상황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